안녕하세요, 방캐닉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뒷변속기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앞변속기 세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변속기를 처음 설치해서 세팅하는 순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장착된 상태에서도 조금씩 장력 변화가 생기거나 조정을 하실 때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자전거는 제가 이제 주말에 사려고 지금 하나 구입을 해서 중고로 샀어요. 지금 오버홀을 다 하고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뒷변속기랑은 다 설치를 했고 이제 앞변속기를 설치를 할 차례예요. 일단 뒷변속기는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 아직 마무리를 안 했는데 아직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충 눈으로 보고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먼저 뒷변속기를 세팅하고 앞변속기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변속을 하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세팅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변속기 세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변속기 세팅이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 처음 설치하는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체인을 아직 안 건 상태예요. 자, 그러면 변속기를 먼저 설치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케이블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새 케이블 안 끼고 기존 케이블의 상태가 좋아서 그대로 재활용을 해요. 자, 이 자전거는 지금 요 밴드 타입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밴드 타입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 시트 튜브 쪽에 여기에 이제 뭐 구조물이 하나 나와 있어서 거기에 나사로 바로 직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브레이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밴드 타입에 비해서 브레이존 타입은 이제 얘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도는 그거에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팅이 편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뭐 저는 밴드 타입을 더 선호하긴 해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 설치하는 방법은 얘를 대충 위치를 잡아가지고 일단 가설치를 해줍니다. 그냥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조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움직이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살짝 자리가 잡혔죠.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잡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마뇽 매뉴얼에 따르면 이 변속기 끝에 라인, 이게 이제 변속기 케이지죠. 이 변속기 끝에 하고 이 톱니 사이의 거리가 0에서 3mm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 체인링에 보면 톱니들이 높이가 약간씩 다릅니다. 좀 낮은 게 있고 이렇게 약간 높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게 올라오는 톱니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거리를 맞춘 다음에 이게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더 조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 조절 나사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너무 쉽게 움직이네요. 살짝 조금 더 조이고 이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자, 뒷변속기와 마찬가지로 앞변속기에도 하이 로우 나사가 있어요. 이거는 위치가 좀 더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변속기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리미트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이쪽 바깥쪽의 나사는 이 가장 바깥쪽 하위 위치죠. 하위 위치에서 리미트를 걸어주는 나사인데, 이 로우 나사를 조여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로우 나사를 다 풀어 볼게요. 지금 케이블은 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완전히 푼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를 나사를 조여 볼게요. 로우 나사를 조이면 케이지가 오른쪽, 그러니까 큰 기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풀어주면 다시 왼쪽으로 가고요. 작동 방식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여기서 뭐를 맞춰줄 거냐면 이 나사를 조여서 이 가장 큰 체인링 거기랑 케이지의 측면, 그러니까 평평한 면이죠. 여기가 맞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어디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변속기 케이지는 이 가장 큰 면하고 이 앞에 작은 면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이 작은 면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인링하고 맞추는 거는 이 작은 부분, 면적이 좁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얘가 딱 일치되게 맞춰줄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상태에서 맞춰주는 게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케이지하고 톱니 사이의 간격이 0에서 3m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1에서 2mm 정도, 지금 딱 요 정도 높이가 맞을 거예요. 딱 요 정도가 맞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크랭크를 돌려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장 높게 튀어나와 있는 톱니가 혹시 걸리지는 않는지, 닿지는 않는지 봐주는 거예요. 지금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높이는 이게 맞았죠. 그럼 높이가 틀어지지 않게 이제 너무 확 돌리지 않는 범위에서 얘가 이 체인링하고 케이지가 수평선에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걸 할 겁니다. 그럼 또 옆으로 봐야 되겠죠? 카메라 위치가 정확히 딱 옆면에서 보기가 좋게 안 나오네요. 이 점을 좀 양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서 얘가 수평이 되게 이 각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맞더라고요. 이게 뭐 완전 뭐 0.1mm 단위까지 완벽하게 수평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그 정도까지 맞춰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케이지하고 체인링 라인이 수평, 그러니까 평행선이 되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나사를 완전히 조여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조여줬었는데, 이걸 나사를 조여서 완벽하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뭐 여기 토크가 여기에 써있진 않은데, 통상적으로 뭐 토크렌치가 있으시다면 5N 정도로 조여주시면은 뭐 이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5N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특히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토크를 더 잘 지켜주셔야겠죠. 제 경험적으로 5N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토크렌치를 안 쓰고 있는데 한 요 정도 잡고, 렌치가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더 안 돌아갈 정도가 되면 5N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손토크예요. 토크 렌치가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변속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까 이렇게 조여가지고 얘를 이 체인링하고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완전히 풀어줍니다. 완전히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케이지가 움직이질 않죠. 그 지점까지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걸 겁니다. 이 트랙 도마니 모델인데 이게 블랙에 골드 포인트 색깔이 들어간 모델이라서 체인도 약간 금색으로 깔맞춤을 좀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금색 체인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체인 길이는 제가 체인 길이 맞추는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체인 길이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단 걸어줄 거예요. 자, 체인 설치가 됐고 이제 리미트 나사를 조절할 겁니다. 아직 케이블은 연결하지 않아요. 스프라켓 쪽을 가장 큰 기어 쪽으로 옮겨 놓고 이너 리미트를, 그러니까 로우 리미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기어 쪽으로 일단 변속을 해야겠죠. 이래서 뒷변속기 세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일단 뒤쪽 스프라켓을 가장 큰 쪽에 걸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안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죠. 이 케이지 가장 안쪽인데 아직도 공간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5m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계 조절 나사를 조일 겁니다. 아까 얘를 이제 로우 쪽 한계 조절 나사를 조여주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체인하고 케이지 안쪽이 닿을락 말락, 그러니까 1mm 정도면은 충분해요. 이 정도로 조절을 해줍니다. 딱 이 정도까지 조절할게요. 지금 딱 맞죠? 이런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앞변속기는 케이블 장력을 그 뒷변속기랑 다르게 앞쪽에서 조절해 줄 수 있는 배럴 어저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핸들 쪽에 있어요.
이 핸들에 보시면 이제 앞변속기 라인에 이런 배럴 어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케이블 장력이 가장 적게 걸리게 최대한 풀어주세요. 먼저 최대한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블을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일단 손으로 쭉 당겨 주세요. 손으로 쭉 당겨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으로 그냥 당겨서 설치를 해도 돼요. 배럴 어저스터로 좀 이따 장력을 다시 더 줄 거기 때문에 굳이 공구 같은 거 없이 손으로만 당겨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네,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변속기 레버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장력이 어느 정도 걸리네요. 작동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작업을 2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케이블이 처음 설치가 됐다면 이 중간에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케이블 연결부들이 딱 붙어서 이제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케이블 장력에 걸리면서 그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작동이 됐었죠? 됐는데도 지금 보면 케이블이 상당히 낭창낭창 거려요. 장력이 많이 느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도 레버를 움직여 보면 움직이긴 하죠. 이 정도면 초기 장력은 뭐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배럴 어저스터를 이용해서 좀 더 강하게 조여줄 겁니다. 일단 초기 세팅은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배럴 어저스터를 조정을 안 하고 변속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일단 아우터 쪽으로 변속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네요. 근데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간격을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장력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배럴 어저스터를 이제 조여줄 겁니다. 그래서 배럴 어저스터로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제 변속기로 올라오는 케이블 있죠. 얘를 손으로 이렇게 당겨 주면서 얘한테 장력이 어느 정도 걸릴 때까지 배럴 어저스터를 돌려서 장력을 좀 높여줄 거예요. 아까 엄청 낭창거리던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장력이 걸립니다. 여기서 좀 더 조여줄게요. 조금만 더, 이 정도면 지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카메라에는 배럴 어저스터 돌려준 게 안 보이지만 지금 배럴 어저스터를 돌려서 어느 정도 케이블의 장력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변속을 해 볼 거예요. 변속을 해 보겠습니다. 잘 올라가죠? 변속은 잘 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이 앞변속기가 뒷변속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자, 배럴 어저스터를 장력을 너무 많이 줄 경우에는 이 케이블 자체가 이제 너무 당겨지면서 이 이너에서 아까 한 1mm 정도 간격이 나오게 세팅을 했잖아요. 더 당겨주면 얘가 가깝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블이 너무 당겨져서 얘가 너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케이블 장력을 어느 정도 강하게 걸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뒷변속기 쪽을 가장 작은 기어 쪽으로 걸어 줄 겁니다. 변속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장력을 마저 조정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까 어느 정도는 장력이 걸리게 이제 배럴 어저스터를 조정을 해줬는데 지금 가장 뒤쪽 스프라켓이 가장 작은 기어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건 지금 이너 쪽이잖아요. 이너 체이닝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돌려보면 체인이 케이지 바깥쪽 면에 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장력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앞변속기는 사실상 2단인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총 4단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너 쪽에서 2단계 그리고 아우터 쪽에서 2단계로 움직여요. 그래서
변속 레버를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얘가 조금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풀어주면 조금 내려가고, 한 번 올리면 변속은 되지 않지만 이 가이드가 조금 바깥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왜냐면 이게 GS 프라켓이 가장 작은 기어 쪽으로, 그러니까 작은 기어 쪽으로 움직이면 체인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이상의 고단에서 이 앞변속기 케이지랑 체인의 간섭이 없도록 이제 반시프트라고 하죠. 이 앞변속기가 좀 복잡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반시프트를 해서 조금 올려주면은 얘가 체인하고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케이블이 닿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체인하고 케이지가 닿는지 소리를 들어보시고 육안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케이지에 닿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중간에 한번 쩔꺽쩔꺽 하는 건 이 케이블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이 케이블은 아직 그 길이가 적당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일단은 놔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배러스터를 풀어가지고 케이블 장력을 조금 낮춰 볼게요. 낮추면 자 소리 들리시죠? 케이지랑 체인이 닿습니다. 여기서 장력을 좀 더 올려줄 거예요. 배러스터를 돌려서 장력을 조금 올렸더니 네, 케이지랑 체인이 닿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일단 장력 세팅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 GS 프라켓은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앞변속기를 큰 체인링으로 아우터 쪽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꾹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케이지랑 체인이랑 닿는 소리 나죠.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지금 뒤에가 가장 바깥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변속기를 한 번 더 꾹 눌러줘 가지고 최종 단계로 밀어줍니다. 그럼 지금 조금 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마큰 체이닝으로 변속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반시프트를 한 번 더 올려주면 조금 움직이는 거 보이셨죠? 이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끝까지 밀려 올라간 상태예요. 영상에서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케이지 바깥쪽하고 이 체인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선 이 H쪽 한계 조절 나사를 이제 조여가지고 얘를 좀 더 가깝게 붙게 할 겁니다. H쪽 한계 조절 나사를 조여주면 얘가 안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한계점을 잡아주는 볼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줄이면 얘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죠. 지금은 체인까지 같이 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로우 한계 조절 나사랑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걸렸을 때 이 케이지랑 체인이랑 간섭이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줄 거예요. 체인을 돌려볼까요? 너무 쪼였어요. 너무 쪼이니까 체인하고 케이지랑 닿죠. 그럼 조금 더 풀어줄 겁니다. 지금 체인하고 케이지랑 닿지 않으면서 간격은 거의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체인하고 케이지하고 거의 닿을랑 말랑 하는 간격. 이쪽은 많이 나오죠. 이쪽은 많이 나오는데 보셔야 될 건 이 앞쪽입니다. 앞쪽. 앞쪽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하고 체인 간격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닿는지 안 닿는지 육안으로 보시고 소리도 들어가시면서 돌려서 이걸 맞춰줍니다. 지금 잘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하이 한계 조절 나사까지 조정을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케이블을 잘라줄 겁니다. 케이블이 움직이는데 간섭이 안 될 정도로 길이에서 커트를 해줄 거예요. 이제 케이블이 돌아도 이거 걸려서 소리가 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돌리면서 최종적으로 세팅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아우터 쪽 그리고
반시프트 내리면 닫혀. 여기서 뒷변속기를 조작을 해서 체인을 좀 더 큰 스프라켓 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럼 체인이 왼쪽으로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는 케이지가 안 닫혀. 그래서 이 아우터 체인링 쪽 세팅은 뒤에 스프라켓을 가장 작은 쪽, 그러니까 체인이 가장 오른쪽으로 오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 체인링 쪽 내려볼게요. 변속이 잘 됐죠? 지금은 가장 안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반시프트를 해서 이너를 조금 올려주면 자, 소리가 안 나죠? 그럼 다시 내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스프라켓 쪽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기어로 변속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케이지랑 체인이 닿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은 약간 간섭이 있네요. 이건 제가 아까 한계 조절 나사를 너무 조였나봐요. 조금만 풀어줄게요. 조금 풀어주면 케이지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은 간섭 없이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앞변속기 세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변속기 세팅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케이블 그리고 한계 조절 나사 이거는 똑같거든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앞변속기 세팅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배럴 어저스터가 핸들 쪽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케이블을 풀어서 다시 조여가지고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렵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뒤에 스프라켓에 어떤 스프라켓에 체인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서 한계 조절이라든가 케이블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관돼서 물리고 물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이 앞변속기 세팅은 사실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실 텐데,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던 한계 조절 나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케이블 장력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시고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부분 다시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그 앞변속기 트러블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분께서 두 분이 계셨는데, 동네 이제 샵에 가져갔는데 이제 해결을 못 한다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그 케이블 장력 조절만 해주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샵에서 몰라가지고 이제 못했던 케이스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샵에서도 이거 못하는 데가 많다. 네, 그래서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정비 영상,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